경기도가 지난해 여름부터 경기 북부 지역 계곡과 하천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상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상인들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연천군의 한 폐 터널 안에 작은 얼음 왕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역 고드름인데요. 연천군은 이 역 고드름이 생기는 폐 터널을 지역의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송산, 흥선, 호원 권역에 각각 체육센터를 한 곳씩 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3년 의정부시 내 4개 권역마다 체육센터가 운영됩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등은 금액에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여름부터 경기 북부 지역 등의 하천과 계곡을 점거하고 있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죠. 상인들과의 마찰도 불가피했었는데 대책 마련을 해주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달부터 지역을 돌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불법 시설 철거를 선포하고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양주 장흥과 포천 백운 계곡 등 경기 북부 주요 계곡에 있던 방갈로와 평상, 불법 교량 등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하천 계곡 불법 시설물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과 불법 시설물이 사라진 계곡 활용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주민 설명회에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업종 전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홍보, 광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16일 연천군 내산리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쪽 동망리 지역이 좀 많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하천 계곡을 좀 관광 자원화 시키자는 추진에서 일단 이 사업을 계획한 거고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걸 친환경으로 바꿨을 때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 막막한 상황에 도의 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원 사업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글쎄 도청의 주무관님들은 전체 경기도로라니까 몇십조 몇백억을 사용하니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1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소리 떠다줘야죠.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야죠. 그거 쉽게 얘기해서 안 받고 말지. 계획이 아닌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해줘야 금년에 우리가 주민이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럼을 이해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복원된 청정 하천과 계곡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총 340억 원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송산, 흥선, 호원 권역에 각각 체육센터 한 곳씩 짓기로 했습니다. 송산 권역의 경우 현재 밀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추진 중인 상태로 이르면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흥선 권역에는 종합운동장 부지에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원 권역에는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3년 체육센터 3곳의 건립이 마무리되면 의정부시에는 현재 신곡 권역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를 포함해 총 4개의 스포츠센터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권역별 체육센터 외에 3개에서 4개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주시가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CCTV 채널을 분석하고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영상을 선별해 관제 요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관제 요원은 전달된 영상을 검토해 사건 사고 발생 시 112와 119에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연천군은 2020년 연천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연천 액티브 시니어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시니어층이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기간은 3월 2일부터 약 10개월로 오는 31일까지 군청 일자리 경제과나 연천군 일자리 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천에는 제인 폭포와 주상절리 등 아름다운 관광지가 가득한데요. 연천 평화누리길을 지나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러볼 만한 독특한 관광지도 있습니다. 방치된 터널 안에 역 고드름이 가득 생긴 이색 관광지를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 고대산에 있는 한 폐터널입니다. 터널 안에는 작은 얼음 왕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폭 10m, 길이 100m 규모의 터널 바닥 앞쪽은 하얀 얼음의 무대가 됐습니다. 높이가 제각기 다른 길쭉한 얼음들은 다닥다닥 붙어 서서 독특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수줍은 듯 모습을 드러낸 작고 동그란 얼음 기둥도 눈에 띕니다. 모두 자연 생성된 역고드름입니다. 역고드름 생성의 신비는 폐터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원선 공사가 진행되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터널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이후 북한군이 터널을 탄약 창고로 사용했는데 미군의 폭격으로 터널 위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틈 사이로 흐른 물이 바닥 위 얼음에 떨어져 얼면서 위로 자라는 역고드름이 생기는 겁니다. 산속에 감춰져 있던 역고드름의 존재는 지난 2005년 주민들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연천군은 지난 2011년 역고드름 폐터널을 지역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고 2012년 예산 9천만 원을 들여 관람 데크를 설치하는 등 터널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각종 관광 박람회 때도 주기적으로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평화누리길과 연계를 해서 그 일대를 매년 조금씩 정비를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12월 중순부터 자라며 이듬해 3월까지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 유족 등은 금액에 제한 없이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민선 7기 정책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의 200만 원 한도를 폐지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도는 국가보훈처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정병원 82개소와 약국 120개소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 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 지역 한돈 농가가 돼지고기 7톤을 소외계층에게 기부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실천과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도내 한돈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7톤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돼지고기는 도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2,800여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 노동자 1,85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체납관리단은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체납자 방문과 전화상담, 납부 홍보 등을 맡게 됩니다.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인 시간당 1,364원을 받게 되며 인건비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합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소방활동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유공자 5명에게 긴급 구조훈련 표창과 브레인, 트라우마 세이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현장 대응단 김지태 대원, 구급대 황정현 대원이 브레인 세이버를 수여받았는데요. 또 구급대 최지혜, 이명은 대원은 트라우마 세이버, 구조대 허정일 대원은 긴급 구조훈련 시 타의 모범이 돼 훈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긴급 구조훈련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포천소방서는 3월 30일까지 청사를 방문하는 집배원을 비롯한 모든 이동 노동자를 위해 강추위 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추위 쉼터는 소방서를 비롯해 소흘, 영북 등 각 청사의 휴게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강추위 쉼터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명당 자리를 골라 탯줄을 모시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고유한 태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관련 문화재 보호에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 제11대 임금인 중종대왕의 탯줄을 모신 곳입니다. 지름 1m, 높이 1.5m의 돌 항아리 주위를 난간석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앞에는 거북돌과 빈몸돌 등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선 왕자나 공주, 옹주가 태어날 때 나오는 탯줄을 귀하게 여겨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는데 이것을 태실이라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경우 태실을 돌로 장식해 태봉을 만듭니다. 일제강점기 때 파손됐던 중종대왕 태봉은 지난 1987년 복원됐습니다. 중종대왕 태봉은 가평군이 속현일 시절에 중종의 어태가 여기에 안치가 되면서 군으로 승격하게 한 가평군에는 아주 뜻깊은 유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적으로도 드문 우리 고유의 문화로 평가받는 태봉과 태실 문화재.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많은 수가 사라졌습니다.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경기 지역 태실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시군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거나 유물이 보존된 것은 13개소. 나머지 중 7곳은 이미 사라졌고 5곳은 위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지자체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좀 제대로 관리해서 경기도만의 문화유산으로 잘 가꾸고 보존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남아있는 태실을 도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승격해 보호할 계획. 또 위치가 불확실한 5개소에 대해선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 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만 5천여 건에 자동차세 62억여 원을 부과 고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주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공원 녹지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시는 총 사업비 1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와 수목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시는 오는 3월부터 관내 도시공원 54개소를 대상으로 노후한 놀이시설이나 벤치 등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관목 이식 등 수목 관리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연천군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기준은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원 규모는 10억 원으로 이자율은 1%입니다. 상환 조건은 경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오전부터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목요일에도 오전 기온은 영하 7도로 많이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난방도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도 계속됩니다. 영하 10도에 가깝게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